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숲 사무국장 정한진입니다. 오늘은 이 가을 정치가 물씬 풍기는 이 날씨에 어울리는 아주 젠틀한 신사분을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곳 더불어숲 사무국에서 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 초대 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사단법인 더불어숲은 신영복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보다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자발적 시민단체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 더불어숲을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 저희가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기대에 잘 미치진 못합니다만은 이런 영상을 좀 널리 좀 알려주셔서 구독자 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오늘 처음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기 선생님과 인연을 비춰볼 때 어쩌면 너무 늦게 초대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더불어숲 TV의 어려움을 전부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얼굴도 잘생기시고 젠틀하셔서 신영복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셨다. 이른바 더숲 트리오의 간판으로 활동하신 분 하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 네. 이렇게 또 여러분 저 화면 되게 저하고는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떨어뜨려 주세요. 이제 박경태 선생님 너무 잘생기시고. 왜 그러세요? 예. 자, 이어서 오늘 공동 진행자이자 그 다음에 이제 초대 손님이기도 하죠. 우리 더불어숲의 회원이고 제조업 노동자를 자칭하고 있는 아주 우리 더불어숲의 일꾼이죠. 우리 조진호 회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 조진호 회원님은 전에 김재동 씨 예. 인터뷰를 진행했었죠? 예. 그때 제가 없는데도 아주 진행을 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두 분이 서로 사제 관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김재동 씨 인터뷰를 하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국장님께서 아무리 간곡하게 요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오늘 인터뷰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혹시 저도 그 옆에서 그 후광을 좀. 와, 못 본 사이에 거짓말이 많이 늘었네. 와우. 제가 원래 좀 말주변이 없는데. 또 말주변 없다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아주 인재입니다. 더불어숲의 아주 중추적 인재고요. 하여튼 오늘 이제 사제간입니다만은 그래도 선생님, 신영복 선생님과의 인연도 많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박경태 선생님과의 그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삼고초려로 우리 조진호 회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박경태 선생님한테 이제 가볍게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선생님 여지껏 많은 분들이 더숲 트리오에서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상이 박경태 선생님 영상이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못 본 것 중에 하나가 신영복 선생님의 가무룹 퇴사색을 박경태 선생님이 언제 처음 접하게 됐는가? 그 내용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부터 그렇죠.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볼까요? 그 얘기 사실은 약간 부끄러운 얘기가 되는데, 제가 성공회대학에 1995년에 처음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95년 3월부터 취직을 한 거니까 그 전에 몇 달 전에 채용 공고가 나서 지원을 하고 이제 서류 심사를 하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최종 총장 면접을 갈 때 거기에서 신영복 선생님을 처음 뵌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진짜요? 신영복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사실 이름도 몰랐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87년도에 공부한다고 미국으로 갔다가 94년도에 왔고 그래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나왔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총장 면접까지 이제 올라가서 최종 면접이죠. 가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재정 당시 총장님이 앉으십시오라고 하고 옆에 앉은 어떤 분, 그게 바로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었던 거지. 신영복 선생님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였는데 이름도 잘 못 듣고 예 하고 아시죠? 그러는데 아니요 모릅니다. 처음 듣습니다. 처음 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예 하고 앉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그동안 인터뷰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처음 선생님 만날 때 모르고 만났던 사람은 제가 처음 아닐까 싶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상당히 쇼킹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지 몇 개 이렇게 쭉 보내주신 거에 뒤에 질문하고 겹칠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예를 들면 12월인가 1월인가 그랬으니까 3월에 이제 개강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2달 동안도 또 모르고 지난 거죠. 이제 합격을 했다, 뭐 최종 채용이 됐으니까 출근해라 해가지고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옆에 방은 아니었어요. 같은 층에 신임 교수들 뭐 해서 교수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출근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제대로 인사도 드리고 했던 때는 그러면서 뭐랄까 조금씩 이제 물들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으로부터 먼저 감동을 받고 하면서 이분이 괜찮으시네. 책도 쓰셨대고 그래 뭐지 하고 봤더니 감옥으로 되게 사색인 거예요. 그래서 3월 중순쯤에 제가 교보를 갔어요. 교보서적을 가서 거기서 책을 사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특이하죠. 예. 여기 말씀하셨듯이 여기 출연하신 분 중에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서 깜짝 놀란 거지.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신영복 선생님 알지? 그러면 이제 면접하는 학생들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 아주 회자되는 이야기. 이원복 씨하고 헷갈려가지고. 근데 선생님도 그 수준이셨네요. 그렇죠. 모른다고 차마 말도 못하고 아는 척 해야만 했던. 그치. 거기서 모른다고는 말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면접 자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성구에도 오시는 과정까지 이렇게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유학 생활을 꽤 오래 하셨네요. 뭐 7년 있다가 왔습니다. 그 텍사스. 이번에 월드 시리즈 올라갔는데. 그렇죠. 레인저스. 텍사스 레인저스가.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나 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이렇게 가자고요. 너무 딱딱하게 가지 말고 우리 100만 뷰 한번 찍어야지. 오늘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는 걸로. 저는 이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2000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23년 된 일인데 그때 이제 지금 더불어숲 홈페이지 말고 옛날 첫 번째 더불어숲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p.kr로 맞아요. 거기에 박경태 선생님께서 올리셨던 글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신영복 선생님과 같은 동료 교수로 이렇게 불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송구스럽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올리셨냐면 등대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등대시고 그 등대에서 이제 불을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등대 저도 그때 읽고 지금 한 번도 그 글을 다시 본 적이 없어서 기억에만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때 선생님은 등대시고 그 등대를 바라보고 어둠 속에서 이제 나아갈 방향이나 길을 찾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렇게 같이 같은 등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글도 올리고 소통하는 공간에 오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여러분이 소중하다 이런 글을 올리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내 등대이신데 그 표현이 등장한 계기가 있는 거죠. 뭐냐면 그 선생님 같이 축구 하신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축구를 한 다음인가 뭐 전인가 모르겠는데 운동장에 옆에 있는 스탠드에 선생님하고 둘이 앉은 때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고 하는 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선생님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은 많은데 그렇게 딱 둘이서만 있었던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말씀을 뭐 드려야 되겠고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서 아, 선생님은 저의 우상이십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박 선생, 우상 말고 등대 어때? 그러셨어요. 그래서 등대. 그랬어요? 예, 선생님 등대 맞습니다. 예. 등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 신호 선생님 그런 면이 또 있으셨군요. 네. 예. 근데 그거를 내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었구나. 예, 올리셨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오. 그래서 근데 왜 등대라고 그러셨을까? 지금 그 조진호 선생 얘기한 거의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왠지 부정성이 좀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안 그렇지. 좋은 숭배적인 그런 네. 의미가 근데 있죠. 등대는 이제 길을 잃고 헤맬 때 밝게 비춰주는, 인도해주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 같은 또 인생의 빛이 되어주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 단어를 탁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등대는 이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그러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면접할 때 모르셔서 등대가 되기까지의 텀은 얼마가 걸렸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고서부터 그러니까 3월 이제 뭐 중순에 샀으니까 하순쯤 됐을까? 그럼 금방 읽었어요. 그렇게 빨리 읽으면 안 되는 책 같은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잡으니까 그렇죠. 보게 돼가지고 이 선생님하고 며칠 생활해보고 나서 읽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정도면은 네. 벌써 몇 년 지난 다음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과의 등대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다. 그렇죠. 우리 저 진호 쌤은 신영목 선생님 등대였어요? 저는 딴 거 하나 만들어요. 예, 등대는 내 저는 거니까. 등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선생님을 저는 처음에 감옥사색을 언제 저도 갑자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꿈이 연극 배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양대 최용인 교수님이 만드신 백세계의 모놀로그인가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극에서 103개인가 100 몇 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면 하여튼 그 독백 부분만 대사를 뽑아서 책을 한 권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극 배우가 꿈이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걸 보면서 외웠구나. 이제 그걸 보다가 뭐 햄릿의 독백 부분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세일즈맨의 죽음의 한 대목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있었어요. 독백 부분에. 독백 부분에. 네. 이제 그게 이빨 출소하는 그 얘긴데 이제 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이를 빼서 담장 밖으로 출소시켰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이제 밑에 출전만 나와 있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그래서 하여튼 나 그 나름대로 굉장히 감정을 잡아서 혼자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 정년 퇴임하실 때 이제 학내에서 콘서트 같은 거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권혜우 씨가 오셨어요. 권혜우 씨가 무대 위에 올라가시더니 그걸 하시는 거예요. 외웠지. 그 독백을.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외웠던. 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네, 그랬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날 거다. 혹은 제가 이분한테 직접 수업을 들을 거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학교에 와서 선생님 때문에 이제 제가 학교에 오게 된 건데, 좀 뭐, 박경태 선생님 계시니까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인데, 방금 면접 얘기도 하셨잖아요. 저도 대학 들어올 때 면접을 봤거든요. 제가 면접을 박경태 선생님이 보셨습니다. 그랬어? 네? 몰랐네. 근데 그때 그 면접 들어갈 때 박경태란 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모르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만났는데 결국은 존경하게 됐다. 뭐 그런 공통. 그렇죠. 그럴 수도 있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말을 잘 못한다. 또. 신영욱 선생님하고 두 분이 아이고, 또 제가 그런 일이. 저도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두
선생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이렇게 굉장히 삐딱한 자세로 앉으셔가지고 아이 앉아봐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누구시지? 이종구 교수님. 아. 이종구 교수님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때는 머리가 짧으셨어요. 그렇죠. 박형태 선생님 머리 짧으시고 지금보다는 약간 풍채가 있으셨는데 예. 박형태 선생님이? 예. 그랬죠. 예, 네. 그때는 풍채가 있으실 예, 때가 약간 있었군요. 아, 그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서를 보실 거 아니에요. 학생의 원서를. 근데 다른 애들은 저도 2명이 들어갔어요. 학생이 이제 저랑 또 한 남학생이랑 둘이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저보다 먼저 온 학생한테 먼저 질문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이제 수시, 정시 이런 구분이 없을 때긴 한데 원서를 여러 군데 쓸 수 있었어요. 학생이 대학 입학 원서를. 그래서 몇 군데 넣었어요? 이렇게 이제 박현준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군데도 넣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4군데가 다 붙으면 그럼 우리 학교에 올 건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그 학생이 뭐 다 온다고 그래야지. 네, 다 당연히 온다고 당연히 이제, 온다고 그래야지. 예, 얘기를 했겠죠.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썼다.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사회학부에 만약에 제가 합격을 못하면 대학을 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랑 같이 들어온 친구가 엄청 긴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그때 면접이 뭐 당락을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면접 시험이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을 하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박경태 선생님이 조진호라는 사람한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딱 제 원서를 보시더니 나이를 보신 거예요. 제가 27살에 맞아요. 그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이제 2번째 대학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시더니 살아온 이력을 똑같네요. 살아온 제자 맞네. 이력을 맞아. 손짓까지 이렇게 딱 그렇지. 하시고. 맞아. 이거 잘하시네. 그때 옆에 이종훈 교수님이 이렇게 흘끔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를 뭐라고 말하나. 아무튼 그게 또 그런 선생님이 저한테 일이. 처음 건네신 말씀. 이게 그랬구나.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그때 들어와서 신용국 선생님을 처음 뵌 그렇죠. 건가요? 예, 그치? 그러니까 제가 신영욱 선생님을 처음 뵌 거는 입학식 날이었어요. 입학식을 하러 이제 왔는데 축사를 하러 하시러 이렇게 탁 올라오시는데 순간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제 머릿속의 생각이 좀 문제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이게 왜 연예인을 실제로 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예, 그래서 막 갑자기 실화임 뭐 이런 지금 말투로 하자면 예,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학부 수업을 그때 선생님이 하셨나요? 예, 하셨어요. 예. 예, 하셨죠. 예. 그 학부 수업 받은 분들이 그 초창기 좀 나이가 좀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인데 대부분 선생님 대학원 수업만 많이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나중에? 학부 수업이랑 같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 하여튼 뭐 그런 또 재밌는 에피소드 뭐 못 듣던 얘기네요. 못 듣던 얘기가 또 소개가 됐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성공회대 오신 이후에 이제 회계생과의 교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격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향을 이분이 대단하고 그렇다는 걸 느낀 뭐 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그게 이제 딱 어떤 하나의 사건들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먼저 계시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영호 선생님 말고도 예를 들면 조희연 선생님이라든가 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신영호 선생님이 연배가 위이신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같은 동료 교수들끼리인데 옆에서 신임 교수가 돼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동료 교수 나이가 좀 더 많은 동료 교수로 대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은사님 모신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해드리는 그런 방식의 이 교류를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 뭐지? 누군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면서 보니까 선생님이 평소에 답변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때에 정확한 말씀을 잘 하시고 재밌게도 하시고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막 떠들거나 그러는 유형이 아니시니까 우리하고도 아직 친해지기 전에 조용하게 계시고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한 번씩 얘기를 하거나 할 때 던지는 말씀이 이분이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하고는 다른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인생의 세 분의 스승을 내가 속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제는 결국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사회학과에 계셨던 김진균 교수님, 김진균 선생님, 계셨고요. 뭐 직접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귀국하고 나서 학회 활동을 하면서 뵙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지만 김진균 선생님 계시고 또 리영희 선생님이 계셨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선배들이 주는 책, 그러니까 그 책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전환시대는 그 리영희 선생님이 계시고, 그런데 가장 늦게 뵀던 분이 이제 시영국 선생님이신데, 이 세 분 다 뭐 학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스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스승의 모습을 주셨던 분들이어서, 그렇군요. 뭐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예.